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네. 정신여고 시즌2 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나는 의사다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32살 여성 직장인이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님의 사연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32살 여성 직장인입니다. JYP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사실 모쏠에 앞으로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제 내면을 오픈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문제는 때때로 나오는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잘 지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민해지면 극단적인 행동이 때때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 옷장은 동일한 옷걸이를 동일한 방향으로 각 색과 음영, 계절에 맞춰 걸려 있습니다. 제가 깔끔한 편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회사 사람들 중에 제 책상이 제일 더럽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기획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정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좀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집 청소를 안 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청소하고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재활용하고 현관 앞에 쌓아둡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요. 어떨 때는 5개에서 6개 봉지가 현관 앞에 나란히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제가 가족과 집을 합치게 된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직하면서 통근 시간 때문에 합쳤는데 제 성향이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엄마는 제 옷장을 정리해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그 옷장 정리가 제 마음에 차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 옷걸이도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면 봉에 걸렸을 때 높이나 너비가 달라 보이는 거 아시나요? 확실히 다른데 엄마는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래가 끝난 옷은 한쪽에 걸어주거나 차라리 내 빨래는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엄마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리됩니다. 아니 옷장 그게 뭐라고 정리 안 된 옷장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까요? 심지어 정리가 안 된 옷장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 걸려는 있어요. 그런데 명함별로 걸려있는 옷의 순서가 바뀐다거나 하면 화가 납니다. 어떤 날에는 쓰레기이긴 한데 제가 책상 위에 모양을 맞춰서 놔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엄마가 버려버리신 겁니다. 평소에는 웃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제가 너무 이상해서 짜증나서 더 울었고요. 이 작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이 구성원에서 내가 빠지면 좀 더 완벽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생각이 억측이고 과장되고 극단적인 생각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해온 생각이라 그런지 멈출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좋지 않은 가족들처럼 폭력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칼을 들고 죽이겠다거나 찔러버리겠다고 하거나 동생이나 엄마는 때린 적도 있습니다. 가끔이긴 하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시작돼서 26살에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저에게 강도가 덜했던 이유는 제 성적이 굉장히는 아니지만 꼬투리 잡기는 어려울 정도로 잘 나왔고 그럼에도 학원을 가는 등 돈을 쓰지 않았고 또 제가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그래 죽여버리고 깜빵 가면 얼굴 안 봐도 되니 시원하다고 쏘아붙이고 새벽마다 술 취해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하냐고 때려서 깨우며 인사도 안 한다고 하면 새벽 3시에 깨우면서 무슨 인사냐고 더 잘 거니까 꺼지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폐륜이라고 하시겠지만 이 일이 10년 이상 계속됐고 저렇게 격한 어조로 맞부딪히기 시작한 건 관계가 끊어지기 2년 전쯤이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살 때까지는 설득도 해보고 술을 마시지 않으실 땐 칭찬도 하면서 어떻게든 함께 하려 했지만 제 불면증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오면서 발작 같은 걸 할 때가 있었는데 아빠가 제게 쇼하냐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절망감을 느꼈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엄마와 동생은 제발 하지 말라고 한 번만 참고 지나가라고 왜 네가 사서 분란을 만드냐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이 가족에서 나만 빠지면 평화로운 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일종의 배신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되다 제가 5일 정도 아무것도 먹을 생각이 안 들어서 잠만 자는 생활을 하다 갑자기 죽고 싶어져서 지하철역까지 가려 했습니다.
도중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그 후로는 집을 나와 살고 아빠는 몇 번째일지 모를 바람 상대가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줄 정도로 관계가 깊어지면서 엄마와 이혼을 해주더군요. 전 그 이후로는 계속 혼자 살다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 가족과 지낸 시간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저도 돈을 모으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는요. 그런데 때때로 화가 너무 많이 나고 가족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질문은 너무 버거워요. 사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대답하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성향이 외로운 걸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은 운동 가니? 같은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기 싫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회사 생활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분들과는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고 뒤에서 욕을 먹을 수야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를 생각해보면 별로 힘이 들지 않아요. 이제 우울증도 없고 회사 생활도 잘 되고 있어서 위에서 이야기한 증상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쓰고 보니 제 근본적인 문제는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 같네요. 아버지에게 반항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혼할 때가 다 돼서 할머니네 가족들에게 모든 걸 오픈하니 어떻게 넌 엄마한테 그러냐고 할머니와 이모에게 혼나고 엄마에게는 네가 첫째니까 너밖에 없다 하면서 정작 지원은 동생이 다 받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빠의 몇천만 원짜리 카드 고지서를 받고 대체 왜 술값이 몇천만 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다 성인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아빠와 사귀고 관계를 맺는 기간이 길었어요. 저보다 훨씬 아버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었겠죠. 제 동생은 너무 어렸어요. 2살 차이이긴 하지만 초등학생의 2살 차이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다면 동생은 2, 3학년이었어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어른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끔 투닥거리긴 하지만 착한 동생이고 착한 어머니고 외할머니 외가 식구들도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무뚝뚝하고 말하지 않으려 하고 엄마 말을 빌자면 정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향 같아서 저도 못 고치겠어요. 이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사실 독립만 하면 해결될 일 같아서 문제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긴 사연. 네. 예. 그 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시고요. 네. 예. 뭐 자가 진단 네. 본인이 우울증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느끼지 않는 본인은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너무 우울이 만성화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본인은 통증을 못 느끼지만 우울이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실질은 우울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제가 잘 모릅니다만 되게 좀 약간 강박적인 행동도 있으신 것 같고 네, 앞쪽 사연에서는 그랬는데 근데 이 강박적인 거가 그 어머니하고 관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아버지하고 관계 있는 거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박증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조금 다른.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것을 내 마음하고 다르게 어떻게 할 때, 네. 그럴 때 분노가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던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내 행동을 컨트롤하려고 하셨거든. 인사하라 뭐 네, 네, 맞아요. 새벽 3시에도. 그럴 때도 절대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거를 나의 행동을 갖다가 누군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분노가 남아 있다가 사실 어머님이 하는 거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머님이 그러는 것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분노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분노가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어린 아이가 4살 5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아이가 아버지하고 대항하면서 네. 속으로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자기만이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가족이 다 통제되고 아버지에 의해서 모두가 다 무력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아버지에 대항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 그래서 그때는 이 집안의 동생하고 엄마하고 자기의 어떤 향상성을 아버지가 망가뜨리는 걸 자기가 앞에서 대항해서 막은 그런 상태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술 취한 아버지. 네. 예, 두려웠지만 그때 두려움과 무서움, 분노 이런 것들이 누구 안 속에 있다가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회사에서는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 인간이 인간관계 맺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관계와 이런 친밀한 관계인데 양쪽이 대할 때 달라요.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부부 사이, 가족, 아주 친한 사람한테만 나오고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전혀 다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난폭한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가족 내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격이 이상한데 사회적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두 종류가 있다. 크게 보면 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분인 경우는 사회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그리고 아마 그 일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예, 지금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책임감을 할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도 안 되고 자기가 어떤 일을 맡을 때는 끝나기 전까지는 다 조심하고 있다가 다 끝나야 마무리를 짓고 뭔가 일 같은 건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족들하고 본인이 빠져야 되느냐 32살 여성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가족들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거는 생각해 볼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러한 행동이 남편하고 관계에서나 배우자하고 관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요 내용을 갖고서 보면은 전반적인 윤곽은 알겠는데 상담 치료를 하면은 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예, 그런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지금 모쏠이고 뭐 아직까지는 결혼 계획이 없으신데 결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혹은 뭐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친밀한 관계잖아요.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은 가족들하고는 잘 못 지냈지만 그 새로운 어떤 연인하고는 또 이렇게 좋은 친밀한 아주 적절한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그러면은 치유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녹아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애할 때 초기에는 회사 사람들 지내는 것처럼 굉장히 좋을 거예요. 좋다가 이제 친해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데서 어떤 분노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상대가 네. 남자친구가 자기를 약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같은 거가 나올 때는 발끈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치유가 되는 효과로 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연애하는데도 이런 반복될 수도 있겠다. 연애하다가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반복될 수 있고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분이 네. 내 내면을 오픈하고 싶지도 않고 네. 뭐 혼자 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게 아버지와 관계에서 상처 때문에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는 다른 남성에 의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힘들게 느껴져요. 아버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남성에 대해서는 힘들게 느껴지는데 근데 바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랑이 치유법이네요.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네요. 꼭 상담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은 네. 상담 받게 되면은 본인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나중에 가족 관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본인의 가족 관계에 있는 분하고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관계는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서 뜨문뜨문 만나면서 많은 부분에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잘 지낼 수는 있거든요. 잘 지낼 수는 있는데 지금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하고 동생의 관계는 인간의 어떤 그 발달 과정으로 볼 때 큰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가정을 안 만들겠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안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가지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갈등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요 갈등을 잘 다루는 게 필요해요. 쉽지 않네요. 네. 음. 그 좀 다른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약간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안 버린단 말이죠. 막 대여섯 봉지 들 때까지. 근데 보통은 강박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깔끔해서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고만 닦아라 할 만큼 막 열심히 씻고 닦고 강박증 하는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지저분한 계열도 있습니까? 그럼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잖아요. 저장 강박증.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 집에다 다 싸놔요. 근데 이분은 저장 강박증도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일이 끝나기 전까지만이에요. 근데 이분은 강박증이지만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해해 주면 돼요. 본인이 이걸 안 치우고 끝까지 갖고 있겠다는 건 아니거든. 대신에 뭐냐면은 갖고 있다가 누군가가 치우면은 내 자율성이나 나의 어떤 부분을 흐트리는다고 해서 분노가 나오는 게 문제고, 그죠? 일시적으로 그때 분노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강박증에 대한 치료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로 해결되면서 해소될 수 있어요. 예. JYP님이 되게 많은 이제 싱글이신 분들이 사연을 보내면 그 늘 애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데 정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님이야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애인을 한번 만드셔야 되지 않나. 근데 이분은 진짜 잘 맞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물에 물타도 술에 술 탄 듯이라는 닉네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 같은 거 하는 거는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뚜렷한 사람인데 이게 아마 관계에 대한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관계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관계를 뚜렷하게 주장하거나 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직 결정하지 않고 아직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대한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런 형태의 것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네. 그 뭐 옆에 계시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겠지만 글만 가지고는 더 이상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네. 또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 보셔서 지금 저희한테 털어놓으신 것처럼 한 번 더 털어놓으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은 이해받아 본 적이 없어서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면서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정을 새롭게 가질 수 있어요. 자, 사연 보내실 분들은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네,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